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나연이 친구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저 친구들이 좀 공통적 문제가 있어. 우기님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한 24살이죠. 제가 보니까 고민 사연도 제가 상당히 많이 진행했거든요. 한 1500개 정도 진행했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건 한 1200개 정도 되고, 중간에 올리고 나서 이제 사연자분들이 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사연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삭제 요청을 해가 지워준 게 한 300개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웬만한 건 다 했고,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연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나이에 따라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예외는 있겠지만 그 나이에 따라 행동하는 게 좀 특색이 있어. 특히 어떤 특색이 있냐면 갓 20살에서 한 24, 5살 이 사회를 경험하기 전에 이 나이의 친구들의 좀 공통적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고질병 같은 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고민 사연을 많이 하면서 20대 초반 20살에서 한 24살까지 24살은 거의 중반으로 보는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그 친구들만의, 그 나이대 친구들만의 고질적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20대 친구들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주변에서 우기님도 아마 주변에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채로 도움만 바란다. 도움만 바라고 해주길 바란다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때, 내가 저 나이 때,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어. 그 내 비슷한 나이 또래도 좀 그랬던 기억이 없어. 그냥 없으면 찾았어요. 근데 뭔가 내가 고민 사연 온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대단 한때 저 비슷한 나이 때 한두 명만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도와달래요. 무조건 해달래.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나이 때 주변 어른들이나 학교 다니면서 그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기님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학생 때는 아마 저 나이 때가 학생 때일 거예요. 23, 24살. 아직 사회 제도도 경험하지 않은. 만약 4년제면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아닙니까? 24살 하더라도. 우기님은 전문대니까 보통 전문대 졸업해야 24살이잖아요. 전문대 졸업해서 보통 졸업하면 딱 24살이 돼. 근데 바로 취업했으면 좋겠지만 취업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마 전문대 졸업하고 뭐 대기업 3년씩 가다 25살 될 거예요. 25였어. 그럼 그 전까지는 거의 24살까지는 사회 경험이 없다고 봐야 돼요. 남자 기준으로. 여자보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학생 때야 내가 누군가 도움받고 아직 세상이 무섭고 아는 것도 없고 아직 나는 어른이 아니니까, 어엿한 어른이 아니라 아직 학생이니까. 보통 우기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면 아직까지 완전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도움받아야 되고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받아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뭔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도와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회는 절대로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손은 안 내밀어져요. 제가 그동안 세상 살면서 얻은 나름의 뭐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생각하는 게 저 말고 다른 어른이 생각할 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봤을 때 얻은 진리는 이거였어요. 이제 사회잖아. 대학교 졸업하면 사회잖아요. 이건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인드의 문제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채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냐? 왠지 아세요, 우기님?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건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누구를 도와주고 자시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현대인들 잘 들으세요. 몸만 바쁜 게 아니라 마음도 바빠요. 마음도 누군가 마음이 들어올 만한 그 공간이 없어요. 아마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간에. 내가 사회에 나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별거 아닌 존재. 왜냐? 뭐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취업 안 하면 그냥 난 아무짝에 사회에서 볼품없는 인간이에요. 들어가야 내가 인정받지. 서울대 졸업했다고 해서 직장도 안 들어가고 시험도 뭐 떨어지고 해봐요. 뭐 어디서 써먹습니까? 어디서 써먹어요? 대학교 나오면 보통 두 가지잖아. 어떤 공무원 뭐 어떤 관직 시험에 붙는다거나 아니면 이름 있는 기업에 한다거나. 이 두 가지를 안 하게 되면 취업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붙어지면 그럼 이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학벌을 써먹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아닙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학벌의 기회를 못 써먹잖아.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누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딱히 안 느끼잖아요. 왜냐?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힘들고 집에 가면 그냥 쉬고 싶고 누군가 나한테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고 누가 날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똑같은 마인드예요. 왜냐? 그만큼 세상 사는 게 어려워. 피곤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도움만을 원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가 봤을 때 굉장히 괘씸해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 사람이 그냥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괘씸해 보여.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물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잖아. 근데 왜 괘씸해 보이냐 하면 나는 없어도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힘든데 저렇게 도움만 바라면 과연 이 나약한 마인드로 월급쟁이 생활 과연 들어가서 오래 생활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취업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중에 들어와서도 버티는 것도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에 성공해도 나가는 사람도 많잖아,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이 뭐랍니까? 사회생활에서 해보는 사회생활을 경험해봄이라면 뭘 알아요? 뭐냐 하면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고 공짜로 월급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돈 준 만큼 뽑아 먹으려고 사람 뽑는 거예요. 회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요? 내가 불쌍해서 이 월급 200불 이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조직은 없어요. 사기업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한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극강의 어떤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는 건 그만큼 사회생활 했다는 거, 그만큼 사회생활 했다는 거는 어떤 행동을 어떤 내가 뭔가 도움을 바라고 뭔가 얻으면 내가 그만큼 뭔가 지불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벌려면 그만큼 그 사람한테 몇 배 이상의 뭔가 가치를 줘야 돼요. 저도 나름의 이 방송을 통해서 나름의 어떤 뭐 여러분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기꺼이 뭔가 대접한다거나 뭔가 어떤 그런 거기에 맞는 이제 자본을 줘야 된다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어. 근데 도움을 받아서 뭔가 자본을 자기도 있어야 되는데 뭔가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준다. 사회생활의 한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도둑놈 씹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말 힘들고 가액이 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져.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바쁘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빠요. 누구를 돌보고 자시고 할 여력이 없어. 나 살기도 힘들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사회는 먼저 행동하고 적극적인 사람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냥 소심한 사람한테 손을 안 내밀어.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 고민 많이 한다. 내가 내성적인데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성적인 거하고 사회생활 적극적인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도 사회에 나와서 적극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대하는 성격의 차이지 일할 때 차이는 아니에요. 보통 내성적인 사람들, 특히 학교 생활하면서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사회에 나와서 소극적이면 어떡하지? 그럼 변해야 돼. 일할 때만큼이야 변해야 돼요. 내가 소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와주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냥 그거 자체만도 불리한 거야. 내한테 먼저 와주기를, 내한테 먼저 말 걸어주기를. 그게 아니라 내가 말 걸어야 돼. 모르면 물어봐야 돼. 내가 모르면 할 일 없으면 할 일 만들어서 해야 돼. 뭐라도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보이고 뭐라도 좀 움직이고 뭔가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이 세상이고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회사는 계급제 아닙니까?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계급제면.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 공통적인 문제야. 회사에 들어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목석처럼.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사회라는 게 적당한 가식이 필요하고 적당한 아부가 필요해요. 아부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 아부 나쁘면 그 가만히 계세요. 나쁘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그럼 사회에서 과연 님을 인정하고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님 가치를 인정해주거나 그런 게 얼마나 올지. 아부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 젊은 친구들이 아부가 나쁘고 막 샤바시 하는 게 나쁘다. 아니면 사람들한테 가식적으로 대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는 가식적으로 대하고 싶고 누구는 아부하고 싶어서 합니까? 살려고 하는 거죠. 왜냐 세상은 정글이니까. 당연히 강자,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당연히 붙어 먹어야 돼요. 그게 치사하다 생각하면 나오면 돼. 그게 나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난 그 싫습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회사에서 뭐 승진이나 어떤 그런 좋은 기회 갔을 때 내한테 안 돌아오더라도 아쉬워하면 안 돼요. 왜냐 세상은 절대 있잖아.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순리대로 가지 않아요. 학교에 나오는 어떤 문제풀이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 잘해가 달라 외워가 시험 치고 그 장땡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부도 능력이에요. 저는 아부도 능력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부를 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뺏기니까 아부하는 사람 나쁘다고 하는데 아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회사 가면 다 아부 할 줄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할 줄 아는 사람 합니다. 왜냐 아부 하려면 남들한테 좀 미운 털도 박혀야 되고 저 사람이 싫은데 좋은 티도 내야 돼요. 가면을 써야 되거든요. 내 몸 희생해야 돼. 어디 가작하면 따라가야 되고 먼저 가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고 내 몸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 근데 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못하거든. 그래서 뭔가를 내가
어려운데 자꾸 뭔가 이용해 먹겠다. 그냥 공짜로 받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왜 공짜로 이렇게 안 해주는지 아세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웅이니? 막상 할 때는 감사는 해놓고 뒤돌아서는 아니거든. 근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자기들도 가면을 쓰고 있어. 막상 자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도움 받다가 막상 자기가 도움 받을 거 딱 받으니까 그대로 내빼요. 그걸 은혜라 생각 안 해. 내가 그 이후로 그래서 아예 공짜나 아예 하지도 않아요. 내가 몇 번 해줬더니 자기가 원하는 거면 얼른 받아먹고 똥개만 도망가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야. 인간. 호의로 도움을 내밀었더니 그걸 낼름 받아먹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먹었으니까 여기는 올 필요가 없겠구나. 나는 솔직히 그거 우기님 아니라고도 얘기 못하겠습니다. 아니라고도 얘기 못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그런 구상들을 많이 봤거든. 많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잘 들으세요. 제이콘님 어세요? 내가 급하면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뭔가 얻으려면 그냥 공짜로 얻겠다는 마인드는 안 좋아요. 내가 이제껏 살면서 니보다 인생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면서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어.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면 공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할인마트에서 뭐 몇만 원 구매 시 뭐 사은품 준죠. 그 사은품 주면 뭐 혜택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막상 가지고 있어도 쓰지도 않아. 그거 완전 버리는 물건이에요. 악성 재고죠. 악성 재고 어떻게 떨이 처분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공짜로 준다 하면 먹히거든요. 먹히거든. 잘 먹히거든. 홈쇼핑 같은 것도 뭐 사은품 주잖아요. 사실 사은품 그거 안 받아도 되거든. 그게 보면 잘 팔려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안 팔리니까 어떻게 재고 떨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뭔가 하나 더 얹어주면 사거든요. 그거 알고 이제 계속 사은품 먼저 주는 거예요. 구입한 사람은 사은품 하나 더 받았으니까 이득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받아놓으면 그런 거 참고 행하고 쓰지도 않는 거야. 돈 낭비라는 거죠. 왜 보면 공무원 학원 같은 데 무료 강의 같은 거 있잖아. 그 무료 강의가 아니에요. 무료 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맛배기로 강의 같은 거 몇 번 끊어가지고 듣게 하고 그 이상 더 들으려고 하면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뭔가 지불해야 돼요. 노동력을 지불하든 돈을 지불을 하든 뭔가 도움을 주든 나도 이 사람에 도움을 주든 뭔가 도우고 나서 내가 이 정도 도와줬으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도와달라 해달라 그러면 선뜻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마찬가지야. 우리가 뭔가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고마운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한 거면 정작 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편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직장 다닐 때 뭐 술자리 같은 거 밥 사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도와줬으니까 밥 사주는 거야.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고 그 사람한테 얻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 내가 뭔가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떡 안 줍니다. 빨리 알아채셔야 돼. 내가 왜 이런 말 하라냐 하면 나이 드신 분도 모르겠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런 성향이 강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꼰대같이 들리겠죠 내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나이 많은 형님 또 꼰대 같은 얘기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어디 갔을 때 얘기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아마 형님뻘 되는 분들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을까봐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꼰대 소리 들어도 얘기합니다. 왜냐? 겪어보니까 난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뭔가를 내가 그냥 냉큼 공짜로 받으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나도 뭔가 얻었으니까 이 사람 뭔가 해줘야 된다.
절대 일방적으로 얻어가지고는 내가 사회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요.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내 게 아닌 건데, 내 능력이 아닌 건데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회사에서 인정받거나 아니 뭔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나도 뭔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